안녕하세요, 힐링송입니다. 평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형킥인데요, 속도를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70% 이상입니다. 그러나 평형킥을 잘 차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아 또는 발목의 유연성이 좋지 않아 킥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커버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타이밍과 상체의 자세입니다. 평형은 다른 영법에 비해 저항을 가장 많이 받는 자세라 속도는 느릴 뿐만 아니라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평형 발차기는 무릎의 고질병과 유연성을 기르는 데 시간이 걸리니 평형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상체 자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1번 현님, 평형 풀아웃 시도했습니다. 자, 평형 풀아웃 동작은 평형 물속 동작을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 빠르게 이동하는 자세인데요. 돌핀킥 1회 허용하고 물속 팔 당기기 그리고 평형킥 참에서 팔은 앞으로 복귀 이후 물 위로 나갈 준비합니다. 쭉 나가죠. 올라오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돌핀킥 이후 팔을 당길 때 수면 가까이 올라와야 됩니다. 항상 물속에 잠겨있으면 안 돼요. 이 동작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물속에 갇혀있다는 겁니다. 몸은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여 마지막 평형킥 이후 가볍게 나오면 됩니다. 자, 평형 물속에서 시작한 풀아웃 동작은 아주 잘하셨는데요, 물 밖에 나오는 순간 몸이 큰 저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글라이딩 시 머리 시선입니다. 머리를 숙이는 순간 우리는 유선형 자세에 가깝게 만들어야 되는데요. 1번 현님, 물속 동작 확인해 보겠습니다. 힘있게 물잡기는 잘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선을 어디에 보고 있나요? 글라이딩 하는 순간 머리는 아래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가는 도중에 얼굴과 수경이 그대로 물의 저항을 받겠는데요, 수경이 조금만 느슨했다면 벗겨지는 것은 1도 아닙니다. 선수는 물속에서 어떻게 할까요? 용가리가 코에서 물을 엄청 뿜어내는 것 같은데요. 이야, 힘이 엄청납니다. 자, 물속 글라이딩 상황에서 누가 봐도 시선은 바닥 또는 멀리 있는 바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효율적 자세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봐야 하는데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머리 들고 글라이딩은 유선형에서 가장 지양, 즉 금기시해야 하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살이 얼굴 피부를 강하게 때려 공짜 프락셀 레이저 효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저항은 엄청 받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집니다. 평형팔을 아무리 정교하고 힘있게 당겨도 물살의 저항 앞에서는 속수무책이 되겠습니다. 2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물속 평형 풀아웃 동작 시도합니다. 역시 배운 사람들은 뭔가 달라요. 그러나 제 눈에만 보이나요? 돌핀킥 1회가 안 보이네요. 평형 규정상 돌핀킥 1회 허용이 되면 이거 써먹어야 합니다. 돌핀킥 1회 저도 못 먹으면 본의 손해이지요. 돌핀킥이 워낙 강력하고 속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써야 됩니다. 평소 돌핀킥을 잘하는 사람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우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법을 연습해야 되겠습니다. 2번 현님, 물 밖으로 나와 평형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평형으로 속도를 올릴 때 글라이딩을 얼만큼 가져가는 게 유리할까요? 자유형처럼 글라이딩을 짧고 빠르게 당기는 게 과연 좋을까요? 출발했습니다. 선수들은 어떤 글라이딩을 가져갈까요? 글라이딩 길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평형은 글라이딩을 길게 했을 때 추진력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교적 글라이딩을 길게 가져가야 되며 그 과정에서 유선형에 가깝게 만들어 빠르게 찌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평소 평형을 할 때 습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물속 풀아웃 동작 시 돌핀킥이 없다면 과감히 시도를 하면 되는 것이죠. 글라이딩 할 때 유선형 자세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기가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몰라서 기가 보이는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유선형 자세는 팔의 위치가 귀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찍었을 때 귀가 보이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깨 유연성이 좋지 않거나 통증이 수반된다면 지금처럼 내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가 있거든요. 완벽한 유선형 자세를 만들고 싶다면 팔의 위치는 지금보다 높여야 되겠습니다. 선수들은 확실히 찌를 때 시간을 끌지 않습니다. 빠르고 강하게 글라이딩을 하여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는데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찰나의 순간 완벽히 귀를 가려 유선형 자세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어떤 영법이든 물의 저항만 줄일 수 있다면 속도는 빨라지며 체력을 아낄 수 있게 되거든요. 오늘은 평형킥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현님, 평형킥 이후 두 다리가 붙여진 상황에서 우측발이 나도 모르게 살짝 누르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평형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군더더기가 있으면 안됩니다. 평형킥 이후 기다려야 하는 타이밍에 나도 모르게 한 발이 움직이는 것은 우측발의 통제 능력이 다소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소한 부분을 찾아내서 고쳐 나가야 합니다. 평형은 평형킥이 안정적일 때 가장 빠른 속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3번 현님 출발했습니다. 다들 평형 풀아웃 동작 시도를 하는데요. 자, 물속 출발 이후 돌핀킥 한 방 차고 팔을 당기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돌핀킥을 차는 모습입니다. 물속에서 돌핀킥을 이해했기 때문에 실격! 그러나 연습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3번 현님은 평소 자명을 연습할 때도 팔을 당기는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돌핀킥 웨이브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속 자명 연습할 때는요, 완벽히 통제가 안 되니 평형 풀아웃 동작에서 돌핀킥 이해라는 실수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팔을 캐치하는 과정, 즉 팔을 벌리는 순간 손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캐치하는 동작 3-4번에 한 번씩은 손이 수면까지 너무 올라와 물이 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손의 위치가 저기까지 올라오면 당연히 물속에 있는 물을 힘있게 잡을 수 없게 됩니다. 팔을 벌리는 캐치 동작은 항상 물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수면 근처에서 물을 튀기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어깨가 물 밖으로 나와 찌르는 과정에서는 살짝 손이 물 밖으로 보이게 됩니다. 평형 캐치 동작은 항상 물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억하고 꼭 실천을 해보셔야 됩니다. 3번 현님은 실제 물속에서 돌핀킥 이해를 했을까요? 한번. 진짜 돌핀킥 두 방을 때려버렸습니다. 슬로모션 걸면 정확히 실수 장면을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서 올라올 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물속 깊은 곳에서 팔을 당기니 속도가 확 저하됩니다. 평형킥을 차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돌핀킥, 풀아웃 동작. 평형킥을 차면서 몸이 조금씩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올라왔죠. 돌핀킥 한방, 풀아웃 동작. 평형킥을 차면서 올라왔다가 팔만 살짝 건드면 올라갑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전체적으로 평형 출발에서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습니다. 돌핀킥을 차지 않는 경우 또는 2회 이상을 차는 경우, 돌핀킥을 안 차면 실격은 아니지만 실력을 늘기에 한계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평형을 하면서 많은 실수를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실수가 많이 발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누구든 시행착오 없이 성장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약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다음에 평형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진짜 문제는 본인의 약점을 모른다는 겁니다. 뭐 알아야 고칠 수 있는데 주변에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한다면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실수가 두려워서 시도를 하지 않거나 약점이 드러날까봐 도전하지 않는 것은 나의 한계 기준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충분한 잠재 능력이 있고 조금만 잔소리를 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할 수 있는데 그냥 놔둘 수가 없겠죠. 무작정 편한 것만 찾지 말고 다양하게 시도를 해봅시다. 물을 잡는 능력이 부족하다면 한 팔 평형을 통해 몸의 균형 감각과 부족한 캐치 능력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훈련 방법은 남아돌고 다양하지만 과연 우리가 직접 실천을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